2008년 1월 31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2세 환자가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는데 의료진이 종양이 있는 좌측 뇌 대신 정상적인 우측 뇌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수술 중에야 실수를 깨달은 의료진은 급히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다시 반대편을 열어 정상적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생존했지만 불필요한 뇌 손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의료사고를 잘못된 부위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학의 정교함과 첨단 기술을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실수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2001년 캘리포니아 카이저 퍼머넨테의 안전 책임자였던 의사 켄 카이저에 의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즉 네버 이벤트로 처음 명명되며 그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은 의도된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의 수술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잘못된 환자 수술은 완전히 다른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환자가 받아야 할 담낭 절제술을 동명이인이거나 병실이 가까운 박영희라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 신원 확인 절차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둘째, 잘못된 시술은 올바른 환자의 올바른 부위에 잘못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손가락의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간단한 시술을 받아야 할 환자에게 해당 부위의 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거나 관절경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획된 치료와 전혀 다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잘못된 부위는 올바른 환자에게 올바른 시술을 시행하지만 신체의 잘못된 부위에서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왼쪽 무릎 수술 대신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거나 척추의 3번과 4번 디스크를 수술해야 하는데 2번과 3번 디스크를 수술하는 것, 그리고 암이 있는 좌측 신장 대신 정상적인 우측 신장을 제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1995년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병원에서 52세 남성 환자 윌리 킹이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궤저 때문에 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는 건강했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궤저가 있던 왼쪽 다리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병원 측의 조사 결과 수술실 일정표, 환자 동의서, 병동의 칠판 등 모든 서류에는 왼쪽 다리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술 직전 환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로 오른쪽 다리에 수술 준비를 했고 다른 팀원들은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 수술용 드레이프를 씌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환자는 결국 9주 후 궤저가 악화되어 왼쪽 다리까지 절단해야 했고 양다리를 잃은 채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외과 의사는 20만 달러를 배상하고 의료 면허가 정지되었으며 병원은 9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며 잘못된 부위 수술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미네소타주의 한 병원에서 56세 여성이 신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CT스캔에서 오른쪽 신장에 종양이 발견되어 우측 신장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수술팀은 정상적인 좌측 신장을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에도 즉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술 일주일 후 병리학과에서 제거된 신장에 암세포가 없다는 보고를 하고 추가로 CT를 촬영하고 나서야 암이 있는 오른쪽 신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상적인 왼쪽 신장이 제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결국 두 번째 수술로 오른쪽 신장까지 제거하여 신부전 상태가 되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실수는 영상의학과 의사와 비뇨기과 의사 간의 소통 부재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07년 시애틀 어린이 병원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라는 질환이 있어 대동맥 판막 성형술을 받아야 했는데 심장외과의가 잘못 이해하여 정상적인 폐동맥 판막을 수술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중에 실수를 깨달아 추가적인 손상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아기는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이후 올바른 부위의 수술이 추가로 시행되었고 아기는 회복되었지만 생후 5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두 번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의 정확한 발생 빈도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병원 내부에서 은밀히 처리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환자가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추정되는 빈도를 살펴보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미국 의학할리먼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부위 수술은 수술만 건당 1에서 2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에서만 매년 약 4천에서 8천 건의 잘못된 부위 수술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좌우가 대칭적인 팔, 다리, 손, 발 등의 수술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전체 잘못된 부위 수술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비뇨기과 영역이 두 번째로 많으며 주로 좌우 신장이나 고환 수술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외과, 신경외과, 안과 순으로 빈도가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잘못된 환자 수술은 상대적으로 드물어서 전체의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 잘못된 시술은 15%, 잘못된 부위는 80%를 차지합니다. 이는 환자 자체를 바꾸는 실수는 드물지만 올바른 환자에게 잘못된 시술이나 부위를 수술하는 실수는 훨씬 빈번함을 보여줍니다. 2019년 미국 병원 인증기관인 더 조인트 커미션의 데이터에 따르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유해 사건인 센티넬 이벤트로 보고된 사례 중 잘못된 부위 수술은 약 6.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환자 낙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전국 통계는 없지만 의료 분쟁 조정 중 재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잘못된 부위 수술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의 원인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실패이며 그 배경에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의사소통은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료진 간에 환자 정보를 전달할 때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진 교대 시간에 환자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의학 판독 오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엑스레이, CT, MRI 등의 영상을 판독할 때 좌우를 표시하는 마커가 잘못되었거나 판독위가 실수로 반대편을 병변 부위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좌우 반전되어 저장되거나 출력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료진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간 압박과 생산성 압박은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수술 스케줄이 과도하게 빡빡하게 짜여 있거나 응급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확인 시간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원의 수익성을 위해 하루에 많은 수술을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수술팀의 피로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시간 연속된 수술이나 야간 근무 후의 수술에서 의료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적 부하라고 하며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인지적 실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초기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팀원이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준비하면 다른 팀원들은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고 그 결정을 따라가는 현상입니다. 또한 주의력 터널링 현상도 위험합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특정 정보에만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주변의 다른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위급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수술 부위가 맞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권위적 위계 질서도 문제가 됩니다. 간호사나 마취과 의사 혹은 주니어 의사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해도 집도의의 권위에 눌려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실수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를 권위의 경사라고 하며 팀 내의 수평적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원인들을 설명하는 모델이 바로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조직의 방어 체계를 여러 겹의 스위스 치즈 슬라이스에 비유합니다. 각 치즈 슬라이스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는 시스템의 잠재적 결함이나 약점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이 구멍들이 서로 어긋나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연히 여러 겹이 치즈 구멍이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 즉 여러 시스템적 결함과 개인의 실수가 동시에 발생할 때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실패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예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타임아웃과 유니버설 프로토콜입니다. 유니버설 프로토콜은 미국의 더 조인트 커미션에서 2003년에 제정한 표준 프로토콜로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수술 전 검증 과정입니다. 수술과 관련된 모든 문서, 예를 들어 환자 동의서,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과 직접 대화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수술 부위 표시입니다. 수술받을 부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표시는 반드시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표시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환자 및 기록과 대조할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가능한 한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시행하며 소독 과정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피부 전용 젠션 바이올렛 마커펜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X 표시는 다른 의미로 혼동될 수 있으므로 집도 위에 이니셜이나 yes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타임아웃 실행입니다. 피부 절개를 하기 직전 모든 팀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최종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환자, 올바른 시술, 올바른 부위인지 최종적으로 소리내어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수술실의 모든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팀원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음악을 끄고 불필요한 대화를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8년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술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4인 마취 유도 전 단계입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온 후 마취 시작 전에 환자 신원 확인, 수술 부위 및 시술 확인, 알레르기 및 기도 관리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둘째, 타임아웃은 피부 절개 전 단계입니다. 모든 팀원이 자신을 소개하고 환자명과 시술명 및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하며 예상되는 주요 문제나 출혈량, 필요, 장비 및 특별 주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셋째, 사인아웃은 환자가 수술실을 떠나기 전 단계입니다. 시행한 시술명을 기록하고 기구 및 거즈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며 채취한 검체의 라벨링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술 후 회복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논의합니다. 이 사인아웃 절차는 수술 후 환자에게 남겨질 수 있는 거즈나 기구를 방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예방책 외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자 식별 바코드를 환자 팔찌에 부착하고 수술 전 스캔하여 전자의료 기록과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 RFID 태그를 이용한 환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좌우 표시, 오류나 판독 실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수술 부위를 환자의 신체에 3차원으로 겹쳐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이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이는 라틴어 법률 용어인 레스 입사 로퀴투르, 즉 사실 그 자체가 과실을 증명한다에 해당하는 명백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집도의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 등 팀 전체에 분산될 수 있으며 병원 역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리 감독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액은 추가 치료비, 소득 상실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배상 판결도 드물지 않습니다. 2005년 플로리다에서 건강한 다리를 절단한 의사처럼 의료 면허가 영구히 박탈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경제적 처벌을 넘어서 병원이 입는 손실은 훨씬 더 큽니다. 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환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 수 감소로 이어져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병원의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우수한 의료진을 새로 채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실수가 병원 전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이 환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 손상을 넘어섭니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깊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몸을 맡겼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라는 깊은 배신감, 마취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 그리고 의료진의 부주의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병원 자체를 극도로 회피하게 되어 필요한 치료마저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고를 저지른 의료진 역시 제2의 피해자가 됩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 동료와 환자로부터의 비난,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위 수술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차 개선을 넘어 의료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수나 아차 사고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학습 문화, 실수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 문화,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자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은 의료진만의 책임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환자와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집도의와 직접 만나 수술 계획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듣고 수술할 부위가 어디인지, 어떤 수술을 받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둘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환자 이름, 수술명, 수술 부위가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수술 부위 표시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 부위를 표시할 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맞는지 대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넷째,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이나 마취 직전에 마지막으로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 이름과 수술 부위를 물어볼 때 명확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확인 절차가 실수를 막는 중요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은 현대의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복잡한 의료 시스템의 실패이며, 따라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도 인간이 하는 1인 이상 실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계와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안전은 의료의 기본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을 의료진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시스템 전체의 변화, 그리고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부위 수술이라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